네, 2023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세계지리 주요 문항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총평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수능에 2023학년도 수능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6월 모평이 끝이 났습니다. 네, 사회탐구 영역 중에서 세계지리 과목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무난하게 쉽게 출제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간간하게 출제되는 고난도 문항 내지는 신유형 문항 같은 건 볼 수가 없었고,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문항들마저도 그죠? 기출을 그냥 답습하는, 그냥 기출을 거의 뭐 빼다 박은 그런 문항들만 거의 출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6월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념 학습이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 학습이 마저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일컷이 50 정도 나오지 않을까, 50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그래도 한 48, 44 이렇게 등급컷이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근데 6평이기 때문에 지금 몇 점 맞았냐, 등급이 몇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본인이 이번 시험에서 오답이 하나라도 발생했으면 그 단원, 그 개념에 있어서 기본 개념이 부족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각 등급별로 이제 6평 이후에 학습법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등급, 그러니까 48이나 50 맞은 학생들은 이번 시험에서 1등급 맞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자만하지 않고 수능까지 남은 시간 충실하게 기출과 연계교재, 기출과 연계교재. 우리가 연계교재라고 하면은 수특이 있고 수완이 있죠. 이제 곧 수완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뭐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 정도만 꾸준히 해주셔도 충분히 사탐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본인이 하루에 몰아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뭐 주말에 뭐 반나절 정도 이렇게 몰아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번 시험에서 2, 3등급 내지는 그 이하의 점수가 나왔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개념이 부족한 거야. 그러면 철저하게 이번 시험에서 오답 분석 해주셔야 되고요. 더불어서 개념. 선생님 저 고3인데 아직까지 개념 한 바퀴도 못 돌렸어요. 그러면 서둘러서 한 바퀴 다 돌려야 되고, 그죠? 아니면 기출학습 덜 돼 있어요. 그러면 최근 2, 3개년 기출은 딱 보면 이거 몇 학년도 기출이야,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기출 꼼꼼하게 학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11월 수능은 6평처럼, 이번 6평처럼 절대 만만하게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2021학년도부터 최근 3개년 동안의 6평을 살펴보면은 좀 상대적으로 무난하게, 9월 수능보다는 좀 무난하게 내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평가원이. 그래서 코로나 시대 이후에 조금 이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어느 정도 좀 감안해서 출제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아무튼 수능, 우리의 최종 목표인 수능은 분명히 어려운 문제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는 기출과 연계교재 학습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해설 강의 시작해 볼게요. 종교 문제인데, 대륙별 종교가 나와 있고 불교, 이슬람교, 크리스트교, 보편 종교가 출제가 됐어. 보자. A, B, C인데 특정 대륙, 여기 이제 아시아 태평양이야. 이게 아시아 태평양에서만 믿는 종교가 뭐가 있을까? 그치, 불교가 있겠죠? 얘가 뭐야? 불교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태평양과 더불어서 어디에 신자수 비중이 높아? 그치? 지금 서남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 그리고 서남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는 이 비종교만 믿고 있지. 그러니까 B가 뭐가 될까? 이슬람교가 된다. 나머지 C가 크리스트교가 되겠지. 자, 크리스트교 같은 경우에는 그죠,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 그죠, 앵글로 아메리카 다 크리스트교 믿죠, 그죠? 쉽게 풀 수 있고요. 선제로 넘어가 볼게요. A는 민족 종교이다. 근데 애초에 지금 A, B, C에 민족 종교가 없어. 민족 종교에 뭐가 있어? 힌두교랑 유대교가 있죠. 자, 2번. B는 남부아시아에서 기원한 종교이다. 우리 기원지도 알아야지, 그지? 기원지 같은 경우에는 자, 크게 서남아에서 기원한 종교. 그 다음에 남부아시아. 두 개 나눌 수 있는데 서남아에서 기원한 종교 뭐가 있어?
이슬람교와 크리스교가 있죠. 이슬람교, 크리스교. 줄여서 이크 이렇게 적을게요. 자, 그럼 남부아시아, 인도, 그죠? 인도에서 발생한 종교 뭐가 있지? 지금 힌두교와 불교. 선생님. 둘 다 인도에서 기원했네요. 맞아. 근데 정작 기원지인 인도에서 쇠퇴한 종교가 뭐야? 불교지. 그지?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C. 크리스트교의 대표적인 종교원가는 모스크이다 했는데, 자, 모스크는 어디서 볼 수 있는 거야? 이슬람교 사원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거지. 그죠? 크리스트교 같은 경우에는 뭐 십자가 이런 걸 들 수 있겠죠. 자, 4번 볼게요. A는 C보다, 불교는 크리스트교보다 발생 시기가 이르다. 발생 시기 묻고 있는데 발생 시기는 뭐가 가장 일러? 그죠? 불교야. 불크이. 이 순서대로 발생 시기가 이르다. 자, 선생님, 힌두교는요? 힌두교는 안 물어봐. 그냥 불크이 이런 식으로 외워주면 돼. 자, 5번. 신자수 묻고 있지? 단골선지들, 그지? 신자수는 어떻게 외워? 흰, 불. 자, 근데 B의 A씨래. B가 뭐야? 이미 틀렸네, 그지? 이렇게 간단하게 매겨줄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매겨줄 수가 있겠네요. 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지역을 그냥 다 줬잖아. 근데 평소에 평가님 어떻게 했을까? 지역 가렸어. 나였으면은 아시아 태평양 가렸을 것 같고, 그다음에 서남아시아 가렸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유럽 이 셋 중에 하나 가렸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도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어야 돼. 수능에서는 이렇게 나올 거야. 자, 기호 문제인데 보통 우리가 지도에서 이렇게 점을 찍어서 주잖아. 근데 이 문제는 없네. 그럼 뭐야? 이 기온강수 그래프 가지고 한번 추론해봐 이거야. 한번 추론해볼까? 자, 월평균 기온과 누적 강수량이야. 월평균 기온은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의 각 달의 평균 기온을 찍은 것이고, 누적은 뭐야? 시그마지, 시그마. 쉽게 말해서 1월은 1월 강수량이고, 2월은 1월 플러스 2월인 거야. 그럼 12월은 여기 다 더한 거야. 그럼 12월 강수량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연 강수량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근데 이제 기후 문제에 있어서 우리 대표적인 풀이 원칙이 뭐야? 기온 강수 같이 나왔어요. 무조건 기온 먼저 봐주고 나서 강수 가는 거지, 그지? 그럼 기온 먼저 봐줄까? 자, 그래프 해석할 때 우리 원칙이 또 뭐야? 티 나는 것부터 찾는다. 티 나는 것부터. 지금 가나다 중에 다만 7월달, 6, 7월달에 올라가잖아. 바꿔 말하면 다만 북반구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북반구. 나머지 가나는 뭐야? 남반구에 위치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강수로 넘어가 보자. 다의 강수 패턴 어떨까? 다의 강수 패턴. 다는 지금 어때? 선생님, 일정하게 강수가 올라가는데? 일정하게 강수가 올라가. 그리고 이 세 지역 다 연강수량이 500mm가 넘네? 그럼 적어도 건조 기후는 아닐 거야. 그렇지 않니? 그리고 기온 봤을 때 최하늘 평균 기온이 5도 정도야. 영하가 안 되네, 그지? 영하 3도도 아니고, 그지? 그리고 최난월 평균 기온이 18도, 22도 사이인 대충 한 20도 되는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거. 온대기후구나. 근데 온대기후인데 연강수량이 어때? 고른 편이야. 그리고 22도를 넘지 않아. 그러면 뭐구나? 서한해형성 기후구나. 근데 그지? 북반구에 있는 그지? 서한해형성 기후라고 추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나머지 나는 자, 볼까? 가 같은 경우 이렇게 기온 쭉 내려가고 있는데 남반구인데 어때? 빨간색으로 해볼게. 동그라미가 가죠. 1, 2월 달이 건기고 6, 7월 달이 우기야. 그지 않니? 6, 7월 달에 강수가 확 오르잖아. 그지? 6, 7월 달이 얘한테는 뭔데? 여름이야, 겨울이야? 겨울이잖아. 그지? 겨울이 우기다. 겨울이 우기이고 여름이 건기인 유일한 기후가 바로 뭐야? 지중해성 기후가 되겠지. 그래서 동그라미 가는 뭐가 된다? 지중해성 기후, 남반구. 그럼 나머지 이제 나를 추론을 해야 되는데 나가 이제 네모지, 네모. 일단 22도 넘어. 그다음에 강수 봤을 때 어느 정도 얘보다는 고른 편인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연중 수변하고, 그지? 그러니까 얘는 뭐다? 온난 수변 기후다.
이렇게. 전 남반구는 이렇게 써줘요. 헷갈릴까봐. 그래서 정리하면은 가는 뭐야? CS 남반구. 나는 온난 수변기호 남반구. 그리고 다는 북반구 서해안선기호구나. 정리를 수가 있겠네. 현재 넘어가 보자. 가는 6, 8월 강수량이 12월, 2월 강수량보다 많다 했는데, 그지? 얘가 뭐야? 6, 8월이 얘한테는 뭐야? 겨울이고 얘가 여름이잖아. 근데 가는 무슨 기후야? 지중해성 기후잖아. 그러니까 맞는 말이 되겠지. 사실 따지기도 전에 이거 보고도 답이 나오면 좀 허무한 선지야. 그지 않니? 2번 넘어가 볼게. 나에서는 플라야 와디가 애초에 말이 안 되죠. 다 지금 온대 기후인데. 그지 않니? 플라야 와디는 어디서 나타나? 사막에 대한 설명이잖아. 3번. 다에서는 벼농사, 서해안선기후에서는 벼농사 안 짓죠? 보통 몬순 계절풍 기후에서 많이 짓습니다. 4번. 가와 나는 모두 열대기후 없잖아. 그치? 선지가 너무 쉽다. 그치? 5번. 가, 다 중 두 지역이 북반구야? 이것도 시력 검사 문제네. 지금 뭐야? 두 지역이 남반구고 하나만 북반구인데? 그치? 쉽게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가 보죠. 이거 오랜만에 나왔다, 진짜. 소재가 뭐죠? 경제블록이야, 경제블록. 자, 이게 경제블록인데, 우리가 이제 수특수안에는 경제블록 문제가 꾸준히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근데 웃긴 거 뭔지 알아? 평가원은 최근 몇 년도냐? 거의 8, 9년 동안 나온 적이 없다? 왜 그럴까? 좀 이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풀어보자, 일단. 경제블록인데 나온 게 남아메리카 공동시장, 동남아 국가연합,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유럽 연합인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보자. 그 경제블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수특, 수한 이런 데 개념서 이런 거 보면은 나오는 지금 경제블록이 이렇게 4가지가 있어. 영어로 적어볼게. 자, EU가 바로 이제 유럽 연합이 되겠지.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우리가 나프타라고 불렸던 건데, 그게 이제 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 그걸 이제 개정한 게 USMCA, 미국, 캐나다, 멕시코 회원국이고, 아세안은 동남아 연합, 그 다음에 메르코스르가 남미 공동시장인데, 여기에서 이제 소재로 묻는 게 바로 뭘까? 총생산액 묻고, 그 다음에 뭐 영내 무역 비중, 또는 뭐 총인구, 또는 통합 수준. 묻는 소재는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총 생산액이라는 건 GDP잖아. 어느 경제 블록이 가장 총 생산액 GDP가 많을까 하면은, 우리가 국가별 GDP 따질 때 어느 나라가 가장 많지? 그지? 미국이 가장 많아. 그래서 미국이 속해 있는 USMCA가 가장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총 생산액은 어디가 가장 많다? USMCA. 가장 많은 것만 외우자고, 우리. 외울 것도 많은데, 다른 거, 그지? 그 다음에, 영내라는 건, 그러니까 그 지역 내, 그룹 내에서 무역을 하는 그 비중. 영내, 역에 따졌을 때, 영내 무역 비중은 아무래도 통합도가 가장 높은 EU가 영내 무역 비중이 가장 높다라고 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총인구는 어디가 많을까? 유럽, 북미, 동남아, 남미. 쟁쟁한 나라들이, 인구가 좀 쟁쟁한 나라들이 동남아에 많아. 인도네시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그래서 총인구는 아세안이 가장 많다. 그 다음에 정치, 경제적인 통합 수준 뭐가 묻냐도 단골선인데, EU가 가장 높다. 알았지? 그래서 이것만 우리가 학습을 해주면 경제블록 문제는 충분히 풀 수가 있어. 근데 하도 평가원에 오랜만에 나왔다 보니까 조금 생소하게 느꼈을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 한번 풀어보자고. 뭐 나왔니? 총생산액, GDP 나왔지? 뭐가 가장 많게? 뭐야? USMCA, 그지?
U라고 쓸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가 같은 경우는 USMCA 다음으로 많잖아. 상식적으로 뭘까? EU지, EU. 그래서 USMCA 다음에 EU가 가장 많다. 이 정도까지만 하자고. 그래서 얘는 2라고 적을게. 다랑 라는 구분이 안 돼, 이걸로는. 그럼 뭐 봐야 돼? 이걸로 봐야 되겠지. 자, 그럼 이제 가랑 난데 EU가 역시나 역내 무역액이 역의 무역액보다 더 많지. 유일하게, 그지? 그 다음에 얘가 USMCA고. 다랑 라 중에서 어디가 무역액이 더 많아? 사실은 이거 구분을 못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평가원 같은 경우, 평가원은 다랑 라를 만약 구분을 못해도 여기서 구분이 되게 아마 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론을 해보는 거지. 근데 실제로는 얘가 아세안이고 얘가 메르코스르거든. 그래서 알아두자. 자, 1번 넘어가 볼게. 가는 북미 자유무역, 북아메리카 자유무역 협정을 개정한 경제블록이다. 아니지. 나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USMCA는 EU보다 회원국 수가 많다 했는데, 야, USMCA는 몇 개국이야?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밖에 안 되잖아. 그지? 3번. 아세안은 가라 중 총인구가 가장 많은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만약 3번, 그러니까 다라를 만약 못 골랐어. 그럼 이제 경우의 수가 3번은 패스지. 3번은 패스고, 라는 가라 중 정치, 경제, 통합 수준. 이미 가장 정치, 경제, 통합 수준 높은 건 어디였어? EU니까 4번은 땡이고. 그 다음 유럽연합은 역내 무역액보다 역외가 많아? 아니지. 그러니까 4번, 5번도 땡. 그래서 이제 정답 3번을 이렇게 고를 수 있게 내잖아. 그지? 근데 평가원이 한번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무역액은 어디가 더 많은 거야? 메르코스르보다는 아세안이 더 많아. 알았지? 근데 이제 이게 왜 오랜만에 나왔냐면은 우리 평가원에게는 아픈 기억이 있어. 이제 수능에 뭐 복수 정답, 오류 이런 사태들이 이제 가끔 가다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2014학년도 대수능에 한번 있었거든. 2013년에 있었던. 자, 문제를 보면은 이거야. 지금 보면은 얘가 이제 그때는 얘가 나프타지. 그리고 여기가 EU거든. 그래서 물은 게 이제 기억선지 보면은 나프타가 등장하면서 멕시코에 대한 외국 투자가 급증했다. 맞는 말이고. 자, 그 다음에 A, B 모두 역외 공동과세를 부과한다.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B가 아니기 때문에 아닌 거거든. 근데 문제가 된 선제가 3번이야. A는 B보다 GDP가 많다 했는데 평가원이 이 당시에는 얘를 맞다 했어. EU가 나프타보다 더 많다 했는데 그게 2010년 전까지는 디귿이 맞아. 근데 2012잖아. 이때부터는, 그러니까 2010년도 이후부터는 얘가 더 GDP가 많은 거야. 근데 얘는 2012잖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틀리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소송이 났던 거거든. 근데 최근에 보니까는 뭐 대법원에서 국가가 뭐 배상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이 이후로 평가원에 아픈 기억이 생겨가지고 안 냈지. 2014학년 대수능 이후로. 그러니까 몇 년을 안 낸 거야. 2014년이니까 거의 9년을 안 낸 거지. 그리고 오랜만에 냈네, 그지? 6평이 냈으니까 뭐 수능에도 나올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넘어가 보죠. 인구 문제도 굉장히 무난하게 출제가 됐어요. 총인구 추이와 총인구의 대륙별 비율이야. 자, 가보자. 총인구는 당연히 갈수록 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륙별 비중 따지고 있는데 뭐 우리가 대륙별 인구 알잖아. 뭐야?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라틴 앵글로스냐. 이 정도는 알고 가자고. 그럼 얘가 뭐가 돼? 아시아겠고. 그 다음에 추이가 아시아 가장 많은 건 오케이. 근데 뭘 봐야 될까? 지금 갈수록 인구 비중이, 전 세계에서 인구 비중이 지금 늘고 있는 건 뭘까? 유럽일까? 아니지. 인구 증가율이 지금 개 높은 게 뭐야? 아프리카잖아. 그러니까 가가 뭐가 되는 거야? 아프리카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인구 비중이 나날이 줄고 있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유럽이 되겠지, 유럽. 이런 거 따지라는 거야, 평가원이. 선주 넘어가 보자. 15년 가의 인구는, 아프리카 인구는 20억 명 이상이다 했는데 총인구가 지금 80억이 안 되거든? 근데 20억 이상이 되려면 20% 이상을 차지해야 되는 거잖아. 25% 이상을, 그지? 근데 아프리카 인구 비중이 그 정도는 안 돼. 그러니까 땡. 그 다음
자, 아시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중국이죠. 애초에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잖아, 중국이,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알고 가자. 인구 얘기 나왔으니까 국가별 인구 순위. 어느 나라 가장 많아? 중국. 그 다음에 인도 많죠? 그 다음에 미국, 인도네시아, 이렇게 한 4개국 정도는 우리가 알고 가면 풀 때 편합니다. 자, 디귿. 유럽은 아프리카보다 중위 연령이 높다. 그지? 중위 연령이 높다. 맞는 말. 아시아는 유럽보다 1인당 평균 소득이 낮겠죠. 왜? 상대적으로 선진국 비율이 높은 곳이 어디야? 유럽이잖아. 그지? 그래서 정답은 3번 골라줄 수가 있겠네요. 자, 에너지 문제. 뭐 평소에 나오던 대로 나왔어요. 에너지 문제. 나오는 나라들도 단골 나라고요. 화석 에너지니까 석유, 석탄, 천연가스 중에 하나일 거고, 그리고 이제 절대값 줬죠. 사용량의 절대값. 미국, 러시아, 중국인데, 자, 따져봤을 때 항상 뭐야? 딱 봐도 그냥 보이잖아, 그지? 특정 국가가 제일 많이 쓰잖아, 그지? 이 C가 뭐가 돼? 석탄이 되고, 가가 중국이 됐다. 그럼 나머지 나가 러시아가 되겠죠. 그럼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많이 쓰는 게 뭐야? A잖아. 그러니까 얘가 천연가스가 되겠고, 얘가 석유가 되겠네. 쉽게 해줄 수 있죠. 현재 봅시다. 천연가스는 석유보다 상용화된 시기 묻고 있는데, 상용화된 시기는 천연가스가 가장 늦고요. B는 C보다, 석유는 석탄보다 1차 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죠. 석유가 가장 높죠. 정답은 2번 쉽게 골라줄 수가 있고요. 3번. 석탄은 천연가스보다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이 많죠. 석탄이 가장 많잖아, 그지? 4번. 중국은 러시아보다. 자, 1990년 천연가스의 소비량이 많다. 뭐 눈으로 볼 수 있잖아, 그지? 5번. 미국의 석탄 소비량은? 미국 어디 있어? 미국 여기 있지. 석탄 소비량 늘었어, 줄었어? 줄었지? 이렇게 쉽게 확인해 줄 수가 있네요. 자, 14번. 이게 가장 오답률이 높았어. 항상 뭐 평가원에 우리 또 킬링 포인트, 세계지의 킬링 포인트는 뭐야? 바로 이 위경도지. 위경도 내니까 바로 그냥 오답률이 5, 60% 나와버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나온 나라 볼까? 나온 나라는 나이지리아, 남아공, 브라질, 콜롬비아인데 위경도만으로 따져야 돼. 근데 다음 문제 뭐 나왔는지 알아? 세계지도 나와, 세계지도. 그러니까 평가원이 그렇게 사악하진 않아. 응? 그러니까 이걸로 뭐 하라는 거야? 15번 가지고 따져보라는 거지.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이 세계지도, 보통 이 문제집 피면 세계지도 하나씩은 있잖아. 그걸로 우리가 위치 파악하라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줄게. 일단 적도 나와 있잖아. 근데 적도가 안 그어져 있는 세계지도가 있을 수도 있거든. 근데 우리가 적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잖아. 그게 어디야? 에콰도르잖아. 그러니까 에콰도르가 대충 여기 있지. 그러니까 여기 그어주라고 이렇게. 이게 적도야? 적도 맞나 안 맞나? 맞나지? 적도 그었고. 그 다음에 자, 북이 60도를 그어줄 건데 여기가 이제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라는 곳이거든. 그리고 그지? 여기 알래스카 쪽 여기를 쫙 그어줘. 여기가 북이 60도야. 그러면 여기를 딱 그냥 절반 나눠. 그러면 북이 30도가 되겠지. 맞아? 그럼 이제 선생님 남이는요? 여기 호주 이렇게 꼬다리 튀어나온 데 있지? 여길 그어주면 돼. 자, 이렇게. 이게 남이 30도야. 자, 선생님 경도 해볼까요? 우리 경도의 기준, 본초 좌우선이 있는 곳. 여기가 이제 본초 좌우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산둥반도, 라오둥반도 쪽 이쪽을 이렇게 해줘. 쭉 그어줘. 여기가 동경 120도 정도 된다. 선생님 서경은요? 서경은 여기 미국 서부 해안. 이렇게. 그 다음에 뉴욕 쪽이지. 미국 동부 해안. 여기가 이제 서경 75도야. 그 다음에 여기가 서경 120도.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필요한 거 다 나눌 수 있는 거야. 알았지? 원래 문제 넘어가 보자. 그렇게 연습한 거 가지고 추론해보시면 돼요. 남아공, 브라질, 콜롬비아, 나이지리아인데 자, 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어때? 적도에 있지. 근데 74도야. 74도? 아까 우리 어디였지? 여기지. 근데 거의 적도잖아. 여기 어디야? 콜롬비아겠네? 가가 뭐야? 콜롬비아.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얘도 거의 적도인데 7도 이스트? 거의 본초 자오선이네? 그럼 여기? 어딜까? 그치? 나이지리아겠지? 자, 그 다음 다는 남반구인데 48도 웨스트. 어딜까? 남은 거 어디야 지금? 브라질이랑 남아공 남았잖아. 근데 남아공이 서경에 있진 않잖아. 그러니까 뭐야 여기? 브라질. 네, 얘가 남아공. 좀만 연습하면 쉬워. 선지 볼게. 가는 가는 콜롬비아의 수도는 그지? 내륙 개발을 위해 20세기에 조성된 계획 도시이다. 오, 오케이. 선생님 모르겠어요. 넘어가봐. 2번. 브라질의 수도는 해당 국가의 수의 도시다. 와, 모르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선지입니다, 여러분. 알았어? 굉장히 중요한 선지야. 자, 1, 2번 선지는 사실상 이어진 말이거든. 자, 각각의 수도를 봤을 때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콜롬비아의 수도랑 브라질의 수도인데 콜롬비아의 수도는 이제 보고타란 곳이야. 그 다음에 브라질의 수도는 브라질리아거든. 야, 콜롬비아의 수도는 보고타인데 얘가 이제 안데스 산맥 자락에 있어. 그래서 얘 뭐야? 고산도시야, 고산도시. 됐고,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브라질의 수도는 이제 브라질리아인데 브라질리아는 쉽게 말해서 계획 도시야. 브라질에 약간 사람들이 해안 쪽에 몰려 살거든. 그래서 내륙을 개발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세종시 생각하면 돼. 그래서 브라질의 수도는 브라질리아인데, 야, 계획 도시가 인구가 갑자기 막 많아? 예전 전통적인 도시들보다 인구가 많아? 아니잖아. 그래서 중요한 게 브라질의 수도인 브라질리아는 브라질 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수의 도시가 아니라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얘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브라질리아를 얘기하는 것이고, 자, 그러니까 브라질의 수도인 브라질리아는 해당 국가의 수의 도시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이 얘기가 처음 나왔을까? 올해? 아니야. 2021학년도 9월 모평. 그때도 상당히 오답률 높았던 문항인데 옳지 않은 거거든? 근데 얘가 브라질이야. 아마. 맞지? 얘가 브라질인데 수의 도시이다. 브라질의 수도가 수의 도시다 묻고 있잖아. 아니니까 정답 1번 이렇게 나왔다고. 처음 나왔던 얘기거든 이때. 그래서 오답률이 높았어. 근데 지금 2년 만에 다시 묻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래서 뭐가 중요한가? 기출 중요한 거야. 기출을 풀어 제끼는 그런 문제집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선지 하나하나 분석하고 뜯어보면서 이게 다시 나올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된다고. 3번 넘어가 볼게. 자, 남아공. 아프리카 최대 인구 대국이자 산유국의 수도이다 했는데 아프리카에서 인구 가장 많은 건 나이지리아야. 거기다가 아프리카에서 석유 많이 나는 동네는 어디야? 이렇게 있을 때 아프리카의 겨드랑이 여기 어디 기니만 연안에 있는 국가들이 석유가 많이 나잖아, 그지? 남아공은 여기 있으니까, 그지? 아니지? 자, 4번. 나이지리아는 콜롬비아보다 수도보다, 그지? 연평균 기온 높다 했는데 오, 좋은 선지야. 나이지리아는 적도 주변에 있잖아. 물론 콜롬비아도 적도 주변에 있어. 근데 콜롬비아 수도인 보고타는 뭐야? 고산도시잖아. 기후가 뭐가 나오냐? 고산기후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나이지리아의 수도인 아부자가 더 높겠죠. 정답 4번이고요. 가에서 나중 런던과의 최단거리 도시는 어디야? 런던. 경도상으로 얘가 제일 가깝잖아.
그지? 경도상으로. 다 얘기했죠? 오케이. 풀어줬고요. 이 문제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이거 위경도 따지는 걸로 해가지고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기호 문제 갈게요. 이 문제는 나름대로 신유형이야. 나름대로 신유형이야. 근데 한지 세제 하는 친구들한테 신유형은 아니야. 왜냐면 이게 한지에서 나왔었거든. 근데 세지에서는 이렇게 나온 적이 없었어. 뭐냐면 각지 볼까? 각 지역에서 특정 지역의 기후값을 빼는 유형은 세지에서 나온 적이 없거든. 최근 기출에서. 근데 나왔죠. 근데 뭐 당황할 필요 없어. 우리 원리 원칙대로만 가면 되거든. 그럼 볼까? 일단 가는 어디요? 적도의 싱가포르 나왔네. 얘는 열대 우림기후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디야? 중위도잖아, 그치? 중위도의 계절풍 기후 때니까 온대 계절풍 기후 따져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저기 뭐냐? 인도 차이나 반도 쪽에 열대 계절풍 기후 따져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다윈이라는 곳인데 항상 여기 나오는 곳이지. 사바나 남반구다. 오케이, 됐어. 근데 각 지역에서 가를 뺀 거야. 각 지역에서 가를 뺀 거야. 가는 뭐야? 싱가포르 AF. 근데 지금 사실은 기온 강수의 차이가 나와 있는데 보통의 원칙은 뭐였어? 기후 풀 때? 강수보다는 기온 먼저 보는 거야. 근데 이게 기온으로 풀기보다는 나는 이제 강수로 푸는 게 좀 편하긴 한 것 같아. 이 문항. 한번 볼까? 1월 강수량의 차이 볼까? A랑 C는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거든. 무슨 얘기야? 얘 1월 강수량에서 얘 1월 강수량을 뺀 게 음의 값이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1월 달의 강수량이 적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얘는 1월 달이 우기지.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래서 B가 뭐가 되는 거야? B가 남반구 사바나가 되는 거지. 그럼 이제 A랑 C가 열대 몬순 아니면 온대 몬순인데 상대적으로 기온의 연교차가 큰 곳은 어디야? 중위도에 있는 온대 몬순이잖아. 그러니까 1월 달 기온은 더 내려가는 게 얘가 중위도의 온대 몬순이고 얘가 열대 몬순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오케이? 좋아. 옳은 거 그러니까. 열대 몬순은 가는 얘는 남반구 사바나보다 적도 수렴 때 영향받는 기간이 길죠. 연중 얘는 적도 수렴 때잖아. 그지? 2번 A는 B보다 A는 북반구 열대 몬순은 남반구 사바나보다 1월의 밤 길이가 길겠죠. 북반구니까. 그지? 3번 남반구 사바나는 북반구 온대 몬순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겠죠. 얘는 열대고 얘는 온대 기후니까. 4번 온대 몬순 기후는 열대 몬순 기후보다 고위도에 위치하겠고. 그 다음 1월 강수량은 1월 강수량은 어떻게 우리가 따져줘야 돼? 1월 강수량은 각 지역에서 가를 뺀 건데 얘만 양의 값을 보이잖아. 그러면 1월 강수량은 B가 일단 애초에 제일 많은 거지. 그 다음 가. 그 다음 C. 그렇지 않냐? 그 다음 A인 거지. 그러니까 애초에 가가 가장 많을 수가 없는 거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지? 땡. 정답은 2번이다. 농업 문제고 쉽습니다. 자, 식량작물의 국가별 생산량이고 심지어 옥수수는 그냥 줬어. 그냥 줬어. 뭐 풀어야 되나? 그러니까 밀 아니면 쌀인데 당연히 중국이 가장 많고 방글라데시, 인도, 베트남, 동남아가 많지? 얘가 뭐가 돼? 쌀. 그 다음에 러시아, 캐나다 있으니까 밀이고, 그지? 옥수수 가장 많은 거 미국. 끝. 자, 쌀은 옥수수보다 가축 사료. 가축 사료 이용되는 비중 높은 건 뭐야? 옥수수지, 옥수수. 자, 그 다음에 나는 가보다, 밀은 쌀보다 국제 이동량이 많다. 국제 이동량이 뭐야? 쉽게 말해 수출량이지.
수출량, 국제이동량 가장 많은 건 밀입니다, 여러분. 알아두세요. 자, A는 B보다, 중국은 미국보다. 옥수수의 수출량, 옥수수 애초에 미국이 가장 생산량도 많고 수출량도 많은데, 그지? 미국은 아메리카, B는 아시아.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설명하면은 인구 부양력. 인구 부양력은 뭐가 가장 많을까? 쌀이 가장 높아, 쌀. 그 다음에 가장 낮은 게 옥수수야. 왜냐하면은 옥수수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왔다시피 뭐야? 인간이 아닌 사료로 이용되는 비율이 높잖아. 그러니까 옥수수가 가장 인구 부양력이 낮고 가장 인구 부양력이 높은 건 쌀이야, 쌀. 알았지? 그 사이에 있는 게 밀이고. 도시 문제 대륙별로 나왔습니다. 무난하고요. 60년과 15년의 도시화율 비교하고 있어요. 15년 기준으로 그냥 따져주면 되잖아. 우리 도시화율 대륙별로 어떻게 따져? 엥, 그 다음에 라, 유, 오, 아, 프. 이 정도는 외우자고. 그럼 이걸로 가면 돼. 엥, 라, 나가 뭐야? 유, 오, 아. 그렇잖아. 그럼 얘 가, 아, 아시아, 유, 유럽, 오세아니아. 허무하게 간다고. 응? 자, 15년. 아시아는 아프리카보다 도시 인구가 많다 했는데 도시 인구는 어떻게 가는 거야? 총인구에서. 뭘 곱해야 돼? 도시화를 곱해야지. 근데 15년 보자. 당연히 총인구는 아시아가 더 많고 도시화율 봐. 아시아가 아프리카보다 도시화율 높아, 안 높아? 높잖아.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 되겠지. 나는 유럽은 60년 촌락 인구 비율이 가장 높아? 야, 촌락 인구 비율이 뭐야? 어떻게 따져야 돼? 야, 촌락 인구 비율이라는 거는 100%에서 도시화율을 빼면 되잖아. 근데 60년의 도시화율이 가장 낮은 건 어디야? 아프리카잖아. 3번. 오세아니아에는 최상위 세계 도시 어디 있어? 런던, 도쿄, 뉴욕이 있어요. 오세아니아엔 없죠. 4번. 아시아는 유럽보다 산업화의 시작 시기가 이르다. 산업화의 시작 시기는 유럽이 가장 빠르다. 자, 5번. 도시인구 증가율. 15년 도시인구 증가율은. 야, 도시인구 증가율. 유럽이 오세아니아보다 높아? 항상 오세아니아가 유럽이 도시인구 증가율 낮다, 그지? 그래서 땡. 자, 그래서 6병 주요 문항을 이렇게 풀어봤는데 계속 풀면서 말씀드리지만 너무 쉬워요. 기존의 기출보다도 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총평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기출, 기본 개념, 연기 교재 가지고 충실하게 이거보다 더 충분히 어렵게 나올 수 있다는 가정을 가지시고 꾸준하게 학습하시면 수능에서 좋은 점수 받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평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